이번 영상은 축산물이 달걀과 우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걀의 영양 성분부터 살펴볼게요. 달걀 흰자를 남백이라고 하고 달걀 노른자를 나낭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영양 성분이 달라요. 흰자의 단백질 성분은 대부분 오알부민이 차지하고 그 외에 오브무신과 오브트란스페린 등이 들어있어요. 노른자에는 지방 성분인 레스틴, 그리고 단백질 성분인 리포비텔린, 리포비텔린인, 리비틴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단백가가 100으로 모든 식품 중에서 단백가가 가장 높은 음식이에요. 달걀은 정말 단백질 대장이죠. 달걀을 오랫동안 가열하면 노른자 주변이 녹색으로 변하는 녹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난황 속의 철이 남백에서 생성된 황화수소와 만나 황화철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황화철이 암록색을 띠어서 노른자 둘레가 초록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녹변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 잘 일어나요.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삶는 시간이 길수록, 삶은 후 찬물에 바로 헹구지 않은 경우, 오래된 달걀일수록 황화수소 생성량이 많아 더 잘 일어납니다. 철, 황화수소, 황화철, 암록색. 이 네 가지가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달걀의 신선도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신선한 달걀은 껍데기 표면이 오히려 거칠고 무광이에요. 만져보면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납니다. 반면 오래된 달걀은 매끈하고 광택이 나고 손으로 만졌을 때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달걀을 깨뜨려 보면 점성이 있는 흰자와 물처럼 흐르는 흰자가 있죠. 이때 점성이 높은 흰자를 농우남백, 묽고 물 같은 흰자를 수양남백이라고 합니다. 신선한 달걀은 농우남백이 많고 오래된 달걀은 수양남백이 많아져요. 노른자도 마찬가지예요. 농우남백이 많으면 흰자가 노른자를 잘 잡아줘서 노른자가 둥글고 봉긋하게 유지되고, 반면 수양남백이 많고 농우남백이 적으면 흰자가 노른자를 잡아주지 못해서 노른자가 쉽게 퍼지고 납작해집니다. 또 달걀은 시간이 지나면 껍질에 있는 숨구멍으로 수분이 증발해요. 그래서 오래된 달걀일수록 기실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기실이 커져 내부가 비게 되면 흔들었을 때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요. 반면 신선한 달걀은 기실이 작고 흔들었을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6% 소금물 테스트예요.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뜨거나 기울어지면 오래된 달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달걀은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데 오래될수록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pH가 더 높아져 점점 더 강한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신선도를 숫자로 판단하는 난항계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난항계수는 노른자가 얼마나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신선한 달걀일수록 난항이 둥글고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난항계수가 커집니다. 난항계수는 난항의 지름분의 난항의 높이로 계산해요. 일반적으로 난항계수가 0.4 정도일 때 신선한 달걀로 판단합니다. 이제 달걀의 기능을 살펴볼게요. 달걀의 기능과 그 기능이 사용된 대표 식품을 연결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달걀은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응고돼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식품에는 커스터드 크림, 달걀찜, 술안 등이 있어요. 달걀 노른자에는 레스틴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기름과 물을 섞게 해주는 대표적인 유화제예요. 유화를 이용한 식품에는 대표적으로 마요네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흰자를 히핑하면 공기를 품어 거품이 형성돼요. 이 기포성을 이용해서 팽창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식품에는 머랭과 시폰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가 있습니다. 또 달걀은 다른 재료들을 서로 붙게 하는 역할도 해줘요. 달걀 단백질이 가열되면서 굳기 때문에 재료를 붙여줍니다. 대표적인 식품에는 만두소가 있어요. 달걀 노른자는 결정 형성을 방해하는 성질도 있는데 이 성질은 설탕이나 얼음 결정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요. 이걸 간섭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셔버크 캔디가 있어요. 집에서 크림 없이 주스만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얼리면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얼어서 먹기가 힘들죠. 이때 달걀 노른자를 조금 섞어주면 노른자가 결정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얼음 결정이 아주 작게 생겨서 아삭아삭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질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걀 흰자는 불순물을 흡착해 국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정제 역할도 해줘요. 맑은 장국이나 콘소메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소금도 흡착하기 때문에 국이 짜게 됐을 때 넣어주면 짠맛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콘소메는 서양식 맑은 장국이라 생각하면 되고 양식 조리 기능사 실기 메뉴에도 있어요. 시험에서도 달걀 흰자를 이용해서 국물을 맑게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달걀의 기능 중에서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달걀은 남백은 60에서 65도, 난항은 65도에서 70도에서 응고돼요. 남백이 먼저 익고 난항이 익어서 우리가 반숙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달걀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가열해야 부드러운 텍스처가 나와요. 급격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단백질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질긴 조직이 만들어져서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리고 응고 온도는 다른 재료의 영향을 받는데요. 소금과 산은 응고 온도를 낮춰주고 설탕은 응고 온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이랑 식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의 기포성은 30도 정도에서 가장 좋아요. 빵집에서는 머랭 7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빵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걀을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지방은 거품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량만 들어가도 거품이 전혀 안 쳐져요. 반면에 산 한두 방울은 거품 형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품을 충분히 치고 난 후에 설탕을 넣어주면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증가시켜줘요. 또 거품 형성과 안정성은 달걀의 신선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오래된 달걀은 거품이 잘 생기지만 잘 꺼지고, 신선한 달걀은 거품이 잘 안 생기지만 안정성은 좋습니다. 이제 유화성을 살펴볼게요.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레시틴이 바로 대표적인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시험에서 달걀을 유화성하면 마요네즈 만들기가 중요해요. 마요네즈를 만들 때는 먼저 노른자와 소량의 식초를 섞어 초기 유화액을 형성해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기름을 조금씩 첨가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름의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가 가장 좋고, 처음엔 한 방울씩 아주 천천히 넣으면서 계속 저어줘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화가 안정되면 그때 기름량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여서 마요네즈 농도가 되면 간을 맞추고 완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요네즈는 유화시키다가 분리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리되는 이유에는 첫 번째로 초기 유화 형성이 불안정한 경우에요. 노른자와 식초를 처음에 제대로 섞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화제에 비해 기름이 너무 많은 경우예요. 레스틴이 감당할 수 있는 기름량을 넘어서면 유화가 깨져버립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너무 빨리 넣거나 천천히 젓는 경우예요. 기름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분산이 안 되고 분리됩니다. 네 번째는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뜨거운 경우예요. 온도 차이가 크면 유화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20에서 25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얼렸거나 고온에 보관한 경우 또는 뚜껑을 열어 보관한 경우에요. 마요네즈는 기름으로 만든 소스이기 때문에 산패되기 쉬워요. 그래서 마요네즈 뚜껑은 케첩처럼 똑딱이가 아니라 돌려서 꽉 잠그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리된 마요네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새로운 난황을 준비한 뒤에 분리된 마요네즈를 조금씩 넣어 힘차게 저어주면 다시 유화가 형성되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유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유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들어있어요. 우유의 탄수화물은 락토즈, 유당이에요. 우유를 가열하면 이 유당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중 리신과 반응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우유 특유의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생기지만 반대로 리신이 반응이 사용되기 때문에 리신이 파괴되는 영양적 손실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우유 마이야르 반응, 리신 파괴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다음 우유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유의 단백질에는 크게 카제인과 유청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 카제인은 우유의 전체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카제인은 몇 가지 조건에서 응고되는 성질이 있는데 무엇에 의해 응고되는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카제인은 산이나 송아지 위에 들어있는 효소인 레닛, 탄닌 같은 페놀 화합물에 의해 응고됩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치즈예요. 반면 나머지 20%는 유천 단백질인데요. 유천 단백질에는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유천 단백질은 열에 의해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데우면 표면에 얇은 막이 생기고 냄비 바닥에 유천 단백질이 들러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가열할 때는 이중 냄비를 사용하고 계속 저어주면서 천천히 데워줘야 해요. 다음은 우유의 지방인데요. 물과 기름은 원래 서로 섞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유는 신기하게도 물과 지방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천연 유화액이에요. 우유 속 지방은 아주 작은 지방방울 형태로 물속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 이 상태를 자연적 유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방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뭉치거나 위로 떠올라 지방층이 생기면서 분리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유를 더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오래 두어도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 입자의 크기를 아주 미세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우유의 균질화라고 해요. 우유의 균질화 하면 지방 쪼개기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의 신선도를 보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물을 담은 컵에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신선한 우유는 구름같이 퍼져 내려가고 오래된 우유는 한 줄로 뚝 떨어져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우유의 종류를 볼게요.
모든 우유와 우유 가공품은 제조 과정에서 먼저 크림층을 한번 걷어내고 그다음 살균 과정을 거치게 돼요. 살균 및 소독 파트에서 저온장 시간 살균법, 고온장 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이렇게 우유 살균법 세 가지도 배웠었죠. 먼저 크림층을 걷어내고 남은 지방 함량에 따라 우유를 분류할 수 있어요. 전유는 유지방 함량이 3% 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는 유지방 함량이 1에서 2%인 거, 탈지우유는 유지방 함량이 0.5% 이하로 지방을 거의 제거한 우유예요. 그 외의 우유 가공품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살펴볼게요.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을 제거한 우유예요.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몸속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 효소가 없는 사람은 유당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이나 설탕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락토프리 우유예요. 저염우유는 우유 속의 나트륨을 칼륨과 교환시켜 염도를 맞춘 우유고요. 짠맛이 줄어들어서 나트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에게 좋아요. 연유는 우유에 설탕을 넣고 농축시킨 것이고 분유는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해 건조시킨 가루 형태예요. 시험에서 우유의 가공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이제 우유의 특징을 이용한 식품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우유는 가만히 두면 크림층이 위로 떠올라요. 이 떠오른 크림을 이용해 만든 식품에는 생크림, 버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생성되면서 시큼한 맛이 나요. 이때 발효되는 대상에 따라 제품이 달라져요. 우유 전체를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 요거트, 우유의 크림층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 사워크림입니다. 발효되면 유산균이 만들어낸 산 때문에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부분적으로 응고되면서 요거트처럼 걸쭉한 질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우유의 발효를 이용한 식품이 아닌 것은 하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유에 산이나 레닛을 첨가하면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응고되면서 덩어리가 생겨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치즈입니다. 이때 치즈의 수분 함량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연질 치즈는 숙성이 짧아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요. 모짜렐라, 리코타, 크림치즈가 연질 치즈에 해당합니다. 경질 치즈는 숙성이 길어 수분이 증발해 단단해요. 대표적으로 체다, 그라나 파다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공 치즈가 등장하는데요. 자연 치즈와 가공 치즈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자연 치즈는 우유를 산이나 레닛으로 응고시켜 자연적으로 발효, 숙성시킨 치즈 원형 그대로의 제품이고요. 반면 가공 치즈는 이 자연 치즈를 다시 녹인 다음 그 안에 유화제나 여러 첨가물을 넣어 가열한 뒤 다시 굳혀 만든 치즈예요. 저장성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생겨요. 자연 치즈는 첨가물이 거의 없어서 저장성이 낮고 가공 치즈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장성이 훨씬 좋습니다. 시험에서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보니까 잘 알아두세요.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달걀의 나랑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레스틴입니다. 레스틴은 나낭의 지방 성분입니다. 마요네즈의 저장 중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실온 저장은 안정적이에요. 토마토 크림 스프를 만들 때 일어나는 우유의 응고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유를 넣으면 우유의 단백질이 산해에 응고됩니다. 그래서 응고 원인은 산에 의한 응고입니다. 가공 치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가공 치즈는 자연 치즈를 녹인 뒤 여러 첨가물을 넣어 만든 거예요. 발효는 자연 치즈 제조 과정에서만 일어납니다.